함수라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뭐 함수, 대응, 정의역, 치역, 공역 이런 것들. 한번 이런 것들을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겠죠.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는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하고 y가 있어요. 근데 이제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할 때를 fx에서 y라는 함수로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정확히 말하면요. x라는 집합이 있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 있어요. 아니 세모로 합시다. 세모 이렇게 세모들 있어요. 그다음에 y 집합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y 집합에는 네모들이 있어요. 네모들이 있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x의 각 원소가 y 집합에 이제 대응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냐면 이렇게 하나씩 대응해야 돼요. 하나죠. 근데 뭐 이제 결론적으로 y 그러니까 x 하나가 y 하나 또는 x 두 개가 y 하나 상관없어요. y 하나 연결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잠시만요. x에서 y로 연결된 건 하나인 거죠. 근데 모든 x집합의 원소들이 다 한 원소로 가도 돼요. 이럴 때는 이제 상수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x집합의 원소가 y집합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하는 것. 그것을 이제 함수라고 부르고. 자, 그럼 이제 대응도 알아봐야겠죠. 대응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대응은 이제 사실 뭐 대응도 아주 쉽죠. 이제 x가 뭐 임의 원소하고 y의 임의 원소가 이렇게 짝을 짓는 것. 이게 바로 대응입니다. 이제 대응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정의역은 뭐냐면요. 정의역은 그냥 집합 x예요. 이 자체를 그냥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뭐 함수 fx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함수 f x에서 y 이 함수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기 자체가 그냥 정의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역과 치역이 나타났는데 무엇이 공역일까요? 이 중에서 어디까지가 공역일까요? 공역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역은 이 자체를 공역이라고요. 뭐 y집합 전체를 공역이라 해요. 그러면 치역은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치역은 x집합하고 대응하는 y 원소예요. 아니 그러면 공역하고 치역을 왜 나눌 수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이제 x집합 이렇게 있고 y집합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집합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한쪽은 이렇게 딱 정해졌죠. 전체가 다 대응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한 조건이 하나씩만 대응해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만 y원소 하나에만 다 몰려도 상관없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y집합 안에서는 전체도 있지만 그 안에서 치역, 즉 대응하게 되는 함수값들의 집합도 새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치역이라는 게 새로 생기겠죠. 지금 방금 얘기한 상수함수, 뭐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 이 경우에서는 치역의 원소가 한 개가 되는 거겠죠. 이모 하나의 네모,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치역이 뭔지 알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서는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1대1 함수는요. 우선은 x집합의 임의 두 원소를 딱 잡아요. 이놈하고 이놈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얘네들이 대응하는 애들은 달라야 돼요. 그래야 1대1 함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에 갔는데 이 친구는 여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다른 데 가야 돼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여야 하고요. 이제 그런 집합이 1대1 함수인 거고요. 뭐 당연히 알 수 있지만 아까 살펴봤던 상수함수는 뭐 당연하게도 1대1 함수는 아니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요. 1대1 함수보다 더 작은 개념이 있어요. 1대1 함수인데 거기에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게 1대1 대응입니다.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보시면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그렇죠? 그게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은요, 모든 애들이 딱 하나씩만 대응하는 거예요. 딱 하나씩. 무조건 딱 하나씩 이렇게. 하나.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개수가 똑같아요. 동등하게 되는 것이죠. 약간 이 설명이, 그러니까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대1 함수에서는요, 이제, 여기서 딱 짝지기를 마셨어요. 딱 한 개씩 딱 됐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몇 마리가 남았을 수도 있어요. 외톨이들이죠. 외톨이들이 몇 마리 남을 수 있는데, 그럼 1대1 함수인 거죠. 그래도 하나씩 딱 했어요. 그렇지만 1대1 대응에서 이런 게 없고 깔끔하게 다 맞는다는 거죠. 또 다 이렇게 쌍을 이뤄서 된다. 이런 걸 1대1 대응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를 살펴볼 수 있다시피 1대1 함수는 뭐 이런 것을 포함하는 거니까 꼬투리가 남는 거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고 그 다음에 남지 않는 것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제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개념보다 더 상위 개념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라는 개념을 1대1 대응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다항함수라는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있네요. 다항함수는요. 일단은 이렇게 뭐 수상수화를 이렇게 배우면서 딱히 이렇게 정의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정의를 해보면요. 다항함수는 임의의 함수 fx가 a1xn승 더하기 a2xn-1승 더하기 점점점점점 더하기 a의 n 더하기 1 x의 0승 꼴일 때 이를 n차 다항함수라 한다. 자, 그러니까요. 임의함수 fx가 어떤 꼴이냐? n차 다항식이 이러면요. a1xn 더하기 a2xn-1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상수항 이런 꼴이 되면 n차 다항함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 왜 나왔냐 할 수 있는데 진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수학 오면서 딱히 다항함수 자체의 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반화시킬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달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함수도 보셨을 거예요. 절대값 함수죠. 이제 뭐 절대값 x, 뭐 절대값 2x 이런 거, 뭐 이렇게 되겠죠. 원점 x축, y축이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친구는 다항함수일까요? 여기는 x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x예요. 지금 절대값 x 함수에서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해요. 그리고 뭐 연속이고요. 그런데 이 함수를 보시면요. 미분 가능하지 않죠? 첨점이 이렇게 떡하니 생기는데 토끼가 됐네요. 아무튼 이렇게 첨점 생기는데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는 다항함수가 아닙니다. 쉽게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뭐 다항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보죠. 나 여기 집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림을 더 제대로 그려야겠어요. 제가 여기 집에서 조용히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집 개를 묶어놨어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 집 개를 묶어놓은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 개를 이렇게 묶어놔서 그래서 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걔가 당연히 돌아다니겠죠. 자고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는데 짖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짖는 소리가 이제 여기서 들으면 조금만 작게 들리고, 조금 작게 들리고, 여기서 보면 조금 더 훨씬 더 크게 들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가 달라지겠죠. 이제 만약에 이런 거를, 소리 나는 거를 위치에 따라서 나타내보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선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이제 걔 좌표예요. 뭐 좌표를 이렇게 x, y를 잡읍시다. 만약에 이거를 전봇대를 이제 축으로 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좌표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x, y를 두면요. 문제가 소리라는 변수가 있어요. 소리라는 변수. 이제 소리라는 변수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변수를 어떻게 h로 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x하고 y를 이제 x는 뭐 이제 gh 어떤 식이 됐던 간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y는 뭐 dh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y 두 개만으로 이 상황 전체를 나타내지 못하는데 이제 거기서 h라는 변수가 딱 도와주면서 상황을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GH하고 DH니까 아무래도 H 같이 들어있죠. 그러면 DH 뭐 차수와 끈을 잡아가지고 DH는 GH의 몇 승 곱하기 어떤 상수 더하기 GH 몇 승 곱하기 어떤 상수 더하기 저저저 해서 나누는 거죠. 그 다음 GH에 X 넣고 DH에 Y 넣고 그래서 결국에는 매개변수를 첨가하면서 Y는 그 X에 대한 어떤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생각해 볼게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좌표평면만 배웁니다. 좌표평면. 그렇죠. 2차원이에요. 좌표평면은 이렇게 뭐 언니들은 Y축이 있고 뭐 X축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X, Y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제 이 친구를 차원을 더 하나 올려주면 굳이 매개변수 일일이 소화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H축이 새로 생기는 거겠죠. 그럼 X, Y, H 이런 어떤 새로운 방정식이 어떻게 생겨날 겁니다. 근데 뭐 그거를 다룰 수는 없고요. 실제로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홀함수하고 짝함수예요. 이제 우함수하고 기함수라고 더 잘 알려져 있어요. 홀함수하고 짝함수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f-x는 -fx이다. 이렇게 되는 애는 홀함수입니다. 저는 홀함수인데요. 왜 홀함수라고 지었는지, 뭐 홀수 짝수할 때 그 홀수인 것 같은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x에다가 x자리에 -x를 넣었더니 처음에 신도 갖고 이제 마이너스 보면 나온 거죠. 그런 느낌이라는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가 계속 남아있으려면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 상쇄시키는 친구들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이 있어요. 5x 4승 빼기 700 더하기 793 789 x의 3승 빼기 6133이 있어요.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x를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마이너스를 4번 곱해볼게요. 한 번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1, 두 번 곱하면 1,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다음에 다시 4번 곱했더니 1이 되네요, 다시. 그래서 보니까 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x3승은 아까 1이었으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뭐 얘는 상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짝수자수 친구들은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를 딱 먹어요, 부호를. 그런데 홀수자수 친구들은 그걸 못 먹고 뱉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야채를 편식하지 않는데 홀수자수들은 야채를 잘 못 먹어요. 아, 너무 쓰다, 맛이 없다. 딱 뱉어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짝수자수가 없으면 고스란히 이런 꼴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수자수들로만 이루어진 방식이면 홀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x에 뭐 a 곱하기 x에 2k-1 더하기 b 곱하기 x에 2q-1 더하기 점점 더하기 k 뭐 이런 꼴이 홀함수다라는 겁니다. 홀수다 보니까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다 고스란히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다시 처음에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왜 홀함수냐? 짝수자수가 없고 홀수자수만 있으니까. 그래서 홀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짝함수가 뭔지 슬슬 아셨을 텐데요. 아마 생각한 게 맞으실 겁니다. 짝함수는요. 짝함수는 얘를 먹습니다. 짝함수예요. 이 친구를 먹어요. 그럼 뭐 마찬가지로 짝수자수가 먹으니까 걔네는 다 남겨놓고 홀수자수는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홀수자수 친구들이 마이너스를 뱉어낸다고, 그러니까 채소를 뱉어낸다고 환경오염단체에서 막 항의가 왔어요. 처리하는데 이제 뭐 돈이 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청부업체를 고용을 해서 홀수자수를 다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짝수자수만 남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6x에 8334승 더하기 1 여기다 마이너스를 x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를 8334번 곱하면 2 곱하기 몇 번이죠. 그럼 몇 번은 어떻게 됐든 2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뭐 x에 2가 들어가죠, 차수에. 그럼 2 곱하기 어떤 수. 근데 이제 x에 마이너스 x를 넣었어요. 그래서 저기 뭐 부호가 마이너스 1이든 1이 되겠죠. 결국에 제곱하면 어차피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짝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꼴이 나오고, 그럼 이때는 반대로 아까랑 다르게 이제 빼기를 없어지고 ax에 2k 더하기 bx에 2q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참, 그리고 홀함수에서는요, 이게 홀수자수 하다가 상수항 없습니다. 상수항은 짝수자수예요. 영승이니까요. 정짝수고요. 여기서 따질 때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홀함수하고 짝함수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